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시나브로입니다. 잘나가던 미국 증시가 요즘은 또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악재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또 어떤 소식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보러 가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려 12년 만에 역사상 두 번째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트코인만 오르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결정은 어제 나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와 코스닥도 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왼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난 직후에 코스피가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던 시절이 지금 딱 보이시죠? 2100선이었던 코스피가 1800선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때 시장의 거래대금만 13조 원이 넘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오늘 수많은 전문가들은요, 과거의 신용등급 강등과 지금의 신용등급 강등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면서 지금의 경제 펀더멘털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수수방관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S&P나 무디스까지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 모두가 미국의 강등에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확실히 시장 조정의 빌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팽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솔직히 이번 사태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결국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이 미국의 달러가 조금씩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미래를 모르겠다고 또 손 놓고 방관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흥미롭게 주목해보고 있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크게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제닛 옐런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속 트럼프한테 잘못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 바이든은 대체 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도에 당연히 금이 가겠죠.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경제가 악화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더 많은 이자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 미국 정부는요, 연간 약 4조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벌어들인 돈 그 이상을 지출한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요, 현재 32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 피치사는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빚이 불어날 게 뻔하니까요. 미국의 정치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 피치사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분명 미국 경제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피치 말대로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가 감소하겠죠.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정부도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없게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적자와 부채, 거기다가 32조 달러의 빚을 진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바이든도 지금 열폭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번 피치의 결정은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물론 증시에 조정을 줄 만한 건덕지라서 마음이 조금 쓰이긴 하지만 미국에게 올바른 쓴소리를 한 거 아닐까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향후 S&P나 무디스까지 이 강등에 동조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오히려 연준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증시가 조정을 받고 미국 정부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유처럼 지출의 압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줄어들게 되겠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끈적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선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 9월에 열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지는 거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번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나중에 터질지 모를 위험 요인들을 뭔가 액땜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길 희망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국의 달러가 급등했던 현상이 나타나곤 했었거든요. 그만큼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었고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과연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좀 달러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피치와 쌍벽을 이루는 신용평가사들 이 S&P나 무디스 쪽에서도 이 피치사의 의견에 동조를 해줄지 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평가해 줄지 꼭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 은행주로 대피 중. 최근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자 실적이 좋으면서도 배당도 좋고 변동성이 낮은 이 은행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저도 오랫동안 보유했던 은행주 몇 개가 조금씩 오르길래 뭐지 싶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하지만 저도 은행주가 있는 입장이지만 은행주에 몰빵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말리고 싶긴 합니다. 내 인생의 이자율을 조금 크게 올려주는 그런 주식들이지만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으로만 보자면 너무너무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와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멋진 포트폴리오 아닐까요? 또한 주린이 분들은 한 가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나오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은행 주식들은요, 만년 저평가인 주식들입니다. 365일 항상 저렴하다고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은행주들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매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 얘기예요. 열심히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 내가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전기차와 진화된 AI,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담을 빅데이터, 또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사물 인터넷 또한 좋아지겠죠. 그리고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기술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만 쓰일 리 만무하겠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이동수단이 있겠습니까? 물 떠다 놓고 코 박고 반도체가 망하라고 기도를 해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봇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데 로봇의 뇌는 물론이거니와 관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래에도 반도체가 쌀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비메모리도 혁신적인 산업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에도 변화의 물결이 차츰 불어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 반도체죠. 기존의 2달러 안팎의 이 디램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크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메모리 반도체이니만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한 조단위 투자를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소식지에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데이터 저장만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연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정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와 용량만 키운 HBM 반도체에 멈추지 않고 CPU까지 대체할 정말 신신 메모리 반도체를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선 앞으로 AI 시장을 정말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이야기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엔 전 세계 점유율 1위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1위만 있나요? 대단한 2위 하이닉스도 맹추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미래에 제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반도체 주식들을 발판을 삼아서요. 요즘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주식 담아놓으면 좋을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처럼 수익률은 물론 배당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텔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나는 수익률만 신경 쓴다, 배당 필요 없고 오로지 수익금이 목표이신 분들께는 SK 하이닉스나 비메모리지만 TSMC 같은 이런 주식들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몇 년을 주기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수요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를 항상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꾸준히 우상향한 게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주식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SCHD와 애플, 그리고 여러 국내 성장주와 배당 성장주들을 함께 모아가면서 현 시점 연 1,300만원의 배당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승 사이클이 찾아오면 배당과 더불어 증가할 나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되고 구독자분들의 투자도 모두 잘 되길 희망해 보면서 오늘 하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짧은 댓글은 달팽이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